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주제예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지금의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 부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요즘 최근에 미국의 경제 상황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금리,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의 어떤 정책 그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또는 나스닥 시장.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어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고금리로 가도 막 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려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 자체가 세계를 리드하는 어떤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혁신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군사도 패권 국가죠. 기축도 패권 국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데, 미국이 무리한 정책을 쓰다 보면 신흥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야. 미국이 무리한 정책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킹달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킹달러가 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자,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수출의 주요 상대국이 중국인데, 중국 시장이 지금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중국에서 안 팔리죠. 삼성의 갤럭시 폰 또 안 팔리지. 거의 점유율 제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화장품도 예전 같지 않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경제를 한번 길게 한번 보면 객관적이지 않다. 우리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요즘 조금 얘기를 길게 하자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분야는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그런 건데, 지금 반도체도 미국에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거고, 장비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팔만한 게 없다라는 거야. 거기다 대고 전기차를 팔겠어요? 2차 전지를 팔겠어요? 뭘 팔겠어요? 우리가 그나마 경쟁력 있는 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건데, 대중국 수출이 막히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상황이 결국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공식 선언하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부가 어제 한국에 처해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둔화로 진단을 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기사가 짧게 나왔어. 짧게. 이걸 신문에서 막 떠들 수가 없잖아. 이거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 안 그래도 경제가 죽어가는데 이것까지 떠들면은 경기 상황이 소비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잖아. 자, 그런데 조용히 이야기한 거야. 경기 둔화. 이 경기 둔화라는 게 뭐예요?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경기 침체가 중첩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여러분, 지금 고물가잖아. 난방비 폭등, 그 다음에 전기세 폭등, 택시비 폭등, 식자재 가격별 폭등, 고물가잖아. 고금리까지 겹쳤어. 고물가,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2월 경제 동향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는缓慢해지고,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은 부진하고, 기업 심리, 투자 심리겠죠. 유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야. 작년 6월부터 어떤 표현을 썼냐면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넣어서 썼어요. 근데 그 우려를 빼버렸어. 그러니까 경기 둔화라는 걸 인정했다. 경기 침체라는 거야. 근데 미국은 지금 어때요? 경기 침체가 온다, 그 말들이 많은데 오히려 소비 판매가 늘어나고 있잖아.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구조가 틀려요. 걔들은 그냥 돈을 마구 풀잖아.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이 많고, 그죠? 소비가 또 미덕인 나라고. 자, 어쨌든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로 중첩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는 불황이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자산이 어때요? 부동산 자산이. 그러면 지금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잖아. 지금 거품이 꺼지는 초입인데 왜 집을 사러 들어가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을 너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래. 그리고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래. 자, 미국과 우리는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공부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썸네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주로 이제 앞으로도 쓸 표현이 뭐냐면 현금 확보해라. 현금 확보해라. 여러분 현금 확보해라.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줬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사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못했어. 중과세 때린다고 그러지. 양도세 때문에 이익 실현을 못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차익이 많이 나.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매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나오는 매물들이 다 그런 이익 실현 매물이야.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2억 5천에 샀던 매물을 10억에 팔고 있는 거야. 8억에 팔고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싸다고 버블 가격에서 조금 떨어진 걸 싸다고 사고 있는 거야. 정신들 차리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는 빚을 내서 사고 있잖아.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고 해서 5% 금리를 한 3.5, 3.6 뭐 그렇게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고 있잖아. 여러분 속고 있는 거야 그거. 속고 있는 거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의 현재 경제 상황을 좀 명확히 파악하시길 바래요. 제가 그래서 이건 아주 진지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빠르지 않게. 수입은 늘고 있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잖아. 우리나라는 그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 비중에서 크잖아요. 자, 올 들어 10일까지 40여일간 무역 적자가 작년 연간 적자의 37%인 176달러라는 거. 그러면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이제 연말까지 7, 800억 적자가 난다는 얘기야. 자,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몰라. 4천 한 2, 300 되겠죠. 자, 그럼 외환보유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되면 큰일이란 얘기야.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게 원달러가 이게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잖아. 미국의 킹달러 때문에. 이런 게 몇 년 간다고 해봐. 그러면 결국은 한 2, 3년 후에는 큰 데미지,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부동산 순환 사이클과 맞물려.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번에 이렇게 하도 버블이 많이 껴서 급락을 한 거지 이렇게 쉽게 막 그렇게 30%씩 단기간에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장기간에 하락을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고점에서 30% 하락하니까 여러분들이 싸다고 들어가는 거야. 착각이라는 거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건 큰 위기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대중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야. 1월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에서 20% 선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이거 뭐 한 0.2% 떨어진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내수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18년 이후 계속 감세다 이거야. 추세가 감세다 이거 추세가.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게 굉장히 국뽕이 강하잖아. 자기네들 상품을 쓰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중국 상품이 해외 상품들이 중국에 가서 버틸 수가 없어. 테슬라도 BYD에 밀린대잖아. 그렇다니까 중국은 그런 나라야. 2018년 이후 계속 감세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감세라는 얘기야.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팔고 싶은 만큼 팔지도 못해. 반도체 재고도 쌓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어떤 수출의 두 기둥축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못 팔고 있는 거야. 자동차는 안 팔리는 거고 반도체는 규제 때문에 못 파는 거고 그런 데다가 문제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원유 가격도 올라가는데 우리 금리는 또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다음 달에 3월달, 5월달에 픽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 올릴 수가 없어. 안 올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외화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외환보유가 이제 줄어들면서 외환위기가 올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잖아.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비싸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거야. 그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금리를 안 올리면 이건 뭐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올릴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아주 트리플 악재에 제대로 걸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전세로 사셔야 돼, 지금은. 자, 에너지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중국이 또 리오프닝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로 또 러시아는 또 무기를 가지고 감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 가격은 우상향이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는 폭등하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고착화된다라는 거야. 고착화.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미국의 고금리 정책, 인플레이션이 완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킹달러가 되고, 자, 그리고 우리 경쟁력 있는 제품들은 중국에서 자꾸 밀려나고,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게 고착화되면 과거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공식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돈은 안 풀겠다라는 거예요. 뭐 돈을 풀 수가 없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3년, 5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직장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거야. 과소비할 때도 아니고 무리해서 집 살 때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최소한의 주거 비용을 가지고 살면서 저금을 해야 되는 시기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어떻게 보면 외환 위기의 직전 상황, 그죠? 옛날에는 뭐 어떤 외환 보유고가 모자라서 부채가 많고 외환 보유고가 모자라서 외환 위기가 왔지만, 지금은 이런 고물가 경기 침체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경제 위기가 오기에 직전이다 라고 보시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야.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다라는 거야. 이게 감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인플레이션까지 있는데, 그죠? 근데 위기죠.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2분기 이후에, 이때 잠깐 감소했잖아요. 역성장을 한 이후에 또 최초로 감소했다라는 거야. 자, 지난해 12월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전월 대비 0.9포인트 또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 지수가 중요한 지수거든요. 자, 이거 역시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하였다.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건데, 이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산업지표에서 계절 요인 및 불규칙 요인, 추세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야.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야. 경기가 이걸 근거로 이제 기재부에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올 들어서도 수출과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지난달 수출액이 16.6% 감소, 4개월 연속 감소세. 그리고 지난달 1월 무역 적자가 126억 달러. 그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와 소매 판매액 지수가 4분기 각각 전분기 대비 0.8% 감소. 경기 둔화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리스크 관리하셔야 돼. 리스크 관리하시고 부채를 줄여나가셔야 된다. 지금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고 하락은 없어요. 하락은 없고 이 고금리를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많아. 최근에 은행들이 모랄 해저드를 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성과금 장치를 했잖아. 나가는 사람 퇴직금 한 10억씩 안겨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고 이복현 금융위원장인가요? 그분도 열받아가지고 과점 독점 체제를 깨야 되겠다라고 이제 용역을 주고 그걸 조사하나 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뭐랄까요? 이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은행들이 이 고금리로 돈을 너무 많이 이익을 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상황을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야. 정부도 심각하게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우리 경제 상황을 조금 미국과 분리해서 팩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과연 우리가 수출이 계속되고 수입과 수출이 어떤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계속 추적을 해 나가시길 바래요. 왜냐면 그게 우리 일자리와 우리 GDP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잠실에 20억을 주고 산다? 그거 완전히 자살행위야. 그 20억을 주고 사는 사람이 돈이 20억 현금이 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빚을 내서 사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지금 강남은 여러분 심지어 8억, 6억, 10억씩 폭락을 하고 있어. 정신들 차려야 돼. 왜 그렇겠어요? 이런 경기 상황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기 상황이 이제 중반기 계속 무역 적자가 누적돼서 쌓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집값의 폭락이 나타나는 거야. 특히 강남에서 강남에서 나타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 지금 뭐 몇십억짜리 집을 사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7, 8억짜리 집을 사고 그럴 때가 아니야. 여러분 7, 8억이면 옛날 생각하면 그건 뭐 강남 집값이야. 당신들 차리고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을 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